1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3회, 20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성면의 제조,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면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성면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10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두 번째로는 용기에 성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해당 성면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수칙은 이석용씨가 만들었는데 영어식으로 성이 뒤로 간 석용이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5년 3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3회, 23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기역학적 직경이란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cm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3회, 18년 1회, 19년 1회, 20년 1회, 20년 2회, 20년 3회, 21년 2회, 22년 2회, 총 10년간 8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시설의 채취기 전 또는 포집 원리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4가지가 아닌 6가지를 쓰라는 문제도 있으니 해당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 두 번째로는 중력 침강, 세 번째로는 확산, 네 번째로는 정전기 침강, 다섯 번째로는 직접 차단, 여섯 번째로는 관성 충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체중이 확정적으로 찌는 것을 직관하였다. 체중 확정 직관, 체중 확정 직관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4년 3회, 15년 3회, 18년 3회, 21년 1회, 21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처리 방법 2가지와 각각의 특징을 2가지씩 쓰시오. 먼저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방법 첫 번째로는 불꽃 연소법이며 해당 불꽃 연소법의 특징 첫 번째로는 시스템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VOCs 농도가 높은 경우 적합하고, 두 번째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방법으로는 촉매 연소법이 있고 해당 촉매 연소법 특징 첫 번째로는 저온에서 처리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완전 무해화, 두 번째로는 VOCs 농도가 낮은 경우 적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동일 노출 그룹 또는 유사 노출 그룹 설정 목적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목적으로는 시료 채취수를 경제적으로 결정, 두 번째로는 모든 근로자의 노출 농도 평가, 마지막으로는 작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우선적인 그룹 선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시료 채취는 모든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시모작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관 내에서 토출되는 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취추름의 감소 방법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소음기 부착, 두 번째로는 토출 유속 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취추름의 감소 방법은 소가 토하는 것이다. 소토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풍관 내부 풍속 측정 계기 및 측정 범위를 2가지 쓰시오.
해당 답안은 3가지이나 일단 2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토관이고 피토관의 측정 범위는 풍속이 3m/s보다 클 때 사용. 두 번째로는 풍차 풍속계이고 풍속이 1m/s 이상보다 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열선 풍속계는 해당 문제가 3가지 쓰시오로 나오거나 열선 풍속계의 측정 범위 2가지를 쓰는 문제가 신출로 나올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고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풍속계의 측정 범위 첫 번째로는 측정 범위가 작을 때는 풍속이 0.05m/s보다 크고 1m/s보다 작을 때 사용. 두 번째로 측정 범위가 클 때는 풍속이 0.05m/s보다 크고 40m/s보다 작을 때 사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5년 3회, 20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가지 선정 시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1번부터 5번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흡습률이 낮을 것, 두 번째로는 압력 손실이 적을 것, 세 번째로는 포집 효율이 높을 것, 네 번째로는 분석 시 방해되는 불순물이 없을 것, 마지막으로는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흡압 포분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5년 3회, 18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차 표준기구와 2차 표준기구의 대표적인 기구 각각 1가지와 정확도를 쓰시오. 먼저 1차 표준기구의 대표적인 기구는 이 6가지 중 1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비누 거품 미터를 쓰고, 그리고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표준기구의 대표적인 기구는 이 5가지 중 1가지만 쓰면 되는데 1번에 있는 로터미터를 쓰고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전부 기출문제에 쓰라고 출제된 적이 있으니 전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표준기구란 물리적 차원인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표준기구로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이다. 1차 표준기구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비누 거품 미터, 두 번째로는 폐활량계, 세 번째로는 가스 치환병, 네 번째로는 유리 피스톤 미터, 다섯 번째로는 흑연 피스톤 미터, 마지막으로는 피토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표준기구는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며 1차 표준기구를 기준으로 보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이다. 2차 표준기구의 종류 첫 번째로는 로터미터, 두 번째로는 습식 테스터미터, 세 번째로는 건식 가스미터, 네 번째로는 오리피스 미터, 마지막으로는 열선 기류계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5년 3회, 17년 1회, 18년 2회, 20년 4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덕트 내 작용하는 압력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는 정압 SP. 정압 SP란 덕트 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 또 다른 말로는 동압 VP로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속도압은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압력이고, 마지막으로 전압 TP는 이 정압 SP와 속도압 VP를 더한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계산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3회, 17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 시설에서 필요 송풍량 최소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드는 가능한 한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할 것. 세 번째로는 오염물질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네 번째로는 제어 속도는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여기 누가 오제? 아, 여기 후가 오제. 후가 오제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총압력 손실 계산법 중 정압조절 평형법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설계가 정확할 때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된다. 두 번째로는 잘못 설계된 분지관, 최대 저항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침식, 부식, 분진 퇴적으로 인한 축적 현상이 없어 덕트의 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설계가 잘못되면 침식된다. 설잘침, 설잘침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송풍량 8세제곱미터/세크, 풍압은 830N/m제곱, 회전수가 1200rpm이다. 송풍량을 12세제곱미터/세크로 증가시키려 할 때 증가된 풍압을 구하시오. 먼저 송풍기 상사법칙 해당 표를 참고하여 증가된 풍압 P2를 구해줍니다. 해당 표에서 풍량과 회전수의 관계식은 이것이고 풍압과 회전수의 관계식은 이거이므로 두 개 공식을 써놓고 풍압과 풍량의 관계식을 맞추려면 풍량 쪽 양변에 제곱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결국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제곱, 그리고 이걸 통해 Q1분의 Q2의 제곱도 동일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2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면은 P2는 P1 곱하기 Q1분의 Q2 제곱이 되고, 지문에 있는 P1 830, 그리고 Q1 8, 그리고 Q2 12를 그대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증가된 풍압 P2는 1867.5N/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주파수가 500Hz, 음속이 340m/s일 때 음의 파장을 구하시오. 먼저 음속 C의 공식은 주파수 F 곱하기 음의 파장 람다이고, 이것을 음의 파장 람다식으로 변형하면은 주파수분의 음속 C이며, 지문에 있는 음속 C를 340m/s를 대입하고 주파수 500Hz를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음의 파장 람다는 0.68m가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5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흑구 온도 30도, 건구 온도 28도, 자연 습구 온도 20도인 옥내 작업장에 습구 흑구 온도 지수 WBGT를 구하시오. 먼저 습구 흑구 온도 지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식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옥내 장소 또는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일 경우 습구 흑구 온도 지수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흑구 온도가 되겠고, 두 번째로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일 경우에는 습구 흑구 온도 지수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옥내라고 언급되었으므로 1번식을 사용하면은 자연 습구 온도 20도를 대입, 그리고 흑구 온도 30도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습구 흑구 온도 지수 WBGT는 23도가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적이 2000세제곱미터인 사무실에 3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인당 CO2 배출량은 흡연을 고려하여 21L/h로 하고 외기 CO2의 농도는 0.03%이다. 실내 CO2의 농도를 0.1%로 유지하고자 할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하시오. 먼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의 공식은 최적 V분의 필요 환기량 Q이기 때문에 필요 환기량 Q를 구해줍니다.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M은 21L/h이고 구해야 하는 단위는 최적이 세제곱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를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CS와 CO를 각각 0.1%, 0.03%를 대입하게 되면은 1인당 필요 환기량은 30세제곱미터/h인데 지문에서 300명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300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필요 환기량 Q는 9000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ACH 공식에 Q는 9000, V는 2000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4.5회/h가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이 1000kcal/h이고 외기 온도는 20도, 작업장 내 온도는 35도이다. 이때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먼저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열 부하량 HS와 온도 차인 델타 T는 지문에 주어졌지만 공기의 비열 CP는 주어지지 않으면 0.3으로 보기 때문에 0.3을 그대로 대입해주고 열 부하량 1000kcal/h 그리고 온도차 T2-T1인 35-20을 대입해주면은 최종적으로 필요 환기량 Q는 2222.22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5년 3회, 28년 2회, 21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사염화탄소 7500ppm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염화탄소와 공기의 혼합물 유효 비중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먼저 유효 비중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공식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문의 사염화탄소가 되겠고 그럼 물질의 ppm은 7500ppm 그대로 대입, 물질의 비중은 5.7이므로 그대로 대입하고 공기의 비중은 1이라고 주어졌는데 만약에 공기의 비중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것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대입해주고 계산기에 넣어보면 최종적으로 혼합물의 유효 비중은 1.0353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라고 했는데 만약 1.04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필답형 소수점 자리에 맞추면은 0점 처리되니 꼭 주어진 조건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 클로로포름의 TLV 50ppm을 취급하는 작업을 작업자가 하루 9시간씩 할 때 작업자의 노출 기준 ppm을 구하시오. 단,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 방법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먼저 보정 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사 방법은 노출 기준 TLV 곱하기 하루 작업시간 H분의 8이고 브리프 스칼라 보정 방법의 공식은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일 경우에는 보정 노출 기준은 TLV 곱하기 H분의 8 곱하기 16분의 24-H가 되고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 기준 TLV 곱하기 주 작업시간 분의 40 곱하기 128분의 168- 주 작업시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 3개는 전부 암기하셔야 하고 해당 문제는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 방법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나왔으니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의 TLV는 50ppm, 그리고 하루 작업시간은 9시간 그대로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보정 노출 기준은 41.67pp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 120dB 미만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85dB은 법 개정되어서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서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 출판사는 해당 85dB를 고려하여 풀었는데 그렇게 푸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C1, C2 그리고 C3를 각각 측정 시간을 대입해 줍니다. 2시간, 3시간 그리고 30분은 시간으로 표현하면 0.5시간. 다음으로 표를 보면서 발생시간 T들도 대입해 줍니다. 90dB일 경우에는 8시간 대입, 95dB일 경우에는 4시간 대입, 100dB일 경우에는 2시간을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노출지수 EI는 1.2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여부 판정을 구해봅니다. 노출지수 EI가 1.25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니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dB까지 했으니 105dB일 경우에는 1시간, 110dB일 경우는 30분, 마지막으로 115dB일 경우에는 15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암기하시려면 데시벨이 5 추가될 때마다 시간은 2분의 1씩 낮춰진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3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